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직장인이 인문사회과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사회과학이 다루는 주제가 따분하고 지루할 뿐 아니라 수요도 많지 않아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그에 맞먹는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감내한 이유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요지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직장인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좋은 사례를 공유해주신 우리 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배 선생님은 현재 지식재산업계에서 근무 중이시고 지식재산학 석사를 전공 중이시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점, 동종업계 이직 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직 시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리에서 실무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 전공, 예를 들어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등 지식재산학 석사학위 등이 자신의 역량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개발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코딩 테스트라는 걸 보잖아요.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요. 근데 인문사회과학 전공을 한 사람이 내 실력을 보여준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직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직을 할 때는 보통 내가 그간 이루었던 업적, 성과 이런 걸 쫙 나열하면서 그로 인해 얻은 레슨과 통찰 이런 걸 글과 말로 표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면접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합니다. 면접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부여돼 버리죠. 이 면접자의 세계관 그리고 그 인간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나의 말과 글은 곡해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나고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코딩 테스트 보고 싶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검증받고 그에 합당한 포지션 획득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주로 맡은 직무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이때 학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경력기술서에 어느 누가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겠어요. 경력기술서에 내 성과를 수치화해서 아주 화려하게 포장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 쉽게 탄로날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업적을 수치화해서 아주 팬시하게 치장하는 건 구직자의 스킬이죠. 근데 사회과학 전공자의 직무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그냥 대부분은 비슷비슷하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때 내 경력과 관련된 학위가 있다고 하면 경쟁 우위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압도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경쟁자에게는 내 학위도 무용지물이겠지만요. 우리 배 선생님이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등 예시를 들어주신 걸로 봐서 역시 지식재산학 전공은 공학 베이스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순수 사회과학 전공은 학위를 따봐야 돋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공학 전공 직장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위를 따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랍게도 그런 무모한 짓을 벌여도 성공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학 쪽은 커리큘럼 자체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험실에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회과학 전공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현업 간 괴리가 너무 큽니다. 사회과학 전공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론만 그냥 머리에 때려박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식재산학을 공부 중인 우리 배 선생님은 학위가 이직 시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하십니다. 다만 저같이 순수한 전통적인 사회과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 학위빨만으로는 이직이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부 과제나 용역을 수주하는데 학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공감입니다. 저도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많은데 무조건 해당 분야의 박사급에게 일을 맡깁니다. 뭐 연구뿐 아니라 컨퍼런스나 세미나, 자문회의를 할 때도 박사급 인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컨설팅 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에도 석사 이상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학사보다 경력은 짧아도 명문대 박사 학위자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 건 최소 박사입니다. 박사 아닌 사람 중 발언권을 갖는 건 기관장, 고위공직자 이 정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고 내가 맡은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래도 박사학위가 없으면 제한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과학 전공에 한해서 말입니다. 이게 다 사회과학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배 선생님 마지막으로 대학원에서 현직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뭐 회사 정보를 포함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뭐 새로운 이직 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만 배 선생님의 전공은 지식재산학이라는 어찌 보면 문과 베이스의 순수한 전통적인 사회과학 전공이라기보다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베이스의 융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행정학이나 정치학, 사회복지학 이런 전통적인 사회과학 전공보다는 학위의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제가 커버하지 못한 내용이나 보완이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